안녕하세요, 티켓시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총나입니다. 1월 18일 월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볼게요. 먼저 SM7 후방 충돌로 인한 모델 S 2대 파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사고 소식이고요. 일단 영상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이거 전면 사진이고 전면 영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SM... 모델 S가 있고 뒤에도 네. 2차도 모델 S예요. 뒤에 SM7이 이제 박아가지고 땅땅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이고. 일단 앞차는 모델 S 화이트 4인 탑승했었고 뒷차 지금 이 영상을 찍은 시점이죠. 이 차는 미드나잇 실버 2인 탑승했었고 이 차가 박아가지고 충격을 받으신 거고요. 밀려서 이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네. 일단 앞에 있는 모델 S는 그래도 좀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데 네. 가운데 끼인 차가 지금 충격이 큰 거잖아요. 아이고. 지금 박은 차는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아쉬운 건 사고 나신 주인분께서 아쉬운 거는 슈퍼차저 무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상 못 받는 거, 그다음에 네. FSD도 차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것도 네. 보상을 못 받는 거. 네. 전손 처리하고 다시 하더라도 FSD하고 무료 주차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방법이 있는지 이제 물어보셨던 글인데요. 댓글로 봤을 때는 무료 주차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정받으려면 소송밖에는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케이스였는데 그분께서도 무료 주차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 고쳐서 타고 다니시는 케이스를 밑에서 봤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안타깝지만 차에 귀속되는 게 무료 주차잖아요. 네. 뭐 FSD야 뭐 구매하면 되지만 무료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정된 기간 동안에 구매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 때문에 그냥 고쳐서 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네. 방법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쳐서 타는 방법밖에는 없으실 것 같고요. 모델 S, 이게 SM7 차량이잖아요. 네. 이 차량이 굉장히 오래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전방 추돌 방지라는 기능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전방 추돌 방지가 없을 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 추돌 방지라는 기능이 없으면 그 없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을 항상 갖고 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체 시기가 됐거나 이 사고를 보시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라는 거는 브레이크를 안 잡은 거예요. 네. 안 잡았다라는 거는 이제 졸았거나 네. 시야가 다른 데 가 있었거나 근데 그럴 경우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운전할 때. 더더군다나 고속도로에서는 더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방 추돌 방지 기능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글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SX 구형 오너 FSD 컴퓨터 국내 업그레이드 설치 21년 1분기 예상이라고 코라님께서 올려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구형 오너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네, 예전에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APH 2.0 네. 또는 2.5 네. 이 기기가 장착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네. FSD를 구매할 경우 네. 나중에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네. 무상으로 네. 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럼 구형 오너라고 하신 분들은 2.0이나 2.5에 그렇죠. 해당하시는 분들이겠네요. 네네. 업그레이드 보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분들 외에는 그렇죠. 나중에 필요하면은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18년, 19년, 20년도에 네. S나 X 구매하신 분들이 나중에 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돼서 4.0이 됐을 때는 네. 본인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필요하게 소프트웨어 그 금액만 네네. 그 FSD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테슬라가 해왔던 정책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현재 오토파일럿 3.0이 장착이 된 차량들이 좀 더 부드럽거든요. 네. 근데 그걸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네네. 구형 기기에도 잘 돌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네. 베타가 정식적으로 지금 현재 베타로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는 그 버전 있잖아요. 네네. 그 버전이 풀리게 되면 아마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은 네. FSD 기능을 네. 구현을 할 때 네. 하드웨어 3.0, 네. 3.0에 맞춰서 계속 개발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0이 나왔을 때도 네. 3.0 오너들도 쓸 수 있게 충분히 쓸 수 있게 네. 그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3.0 하드웨어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네.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 글 보고 알았어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같이 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생이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하드웨어도 무료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코라님 글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보면 상식적으로 하드웨어를 네. 평생 보장해주는 공산품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근데 것 같아요. 여태까지 샀던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비싼 금액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네요. 네.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자비로 하셔야 되는 거고 랜디님 말씀은 3.0 기반으로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4.0으로 올라가더라도 네네. 네, 크게 문제 지금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로보택시도 3.0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로보택시가 원활하게 돌아갈 정도로 된다면 네. 4.0까지 안 가도 충분히 아마 네. 잘 FS가 구현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이나 2.5로 세팅되어 있으신 16년, 17년도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3.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다라는 이제 예정에 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 21년 1분기 예상된다고. 네. 네.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반면에 언제쯤 예상하셨어요? 저는 뭐 1, 2년 후 정도 생각을 했었고 네. 다만 MCU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는 거 이게 좀 더 아쉽습니다. MCU 업그레이드는 지금 돈을 내고 한다고 해도 못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MCU 네. 이 부분이죠.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줄 예정이다라고 코라님께서 정보 공유해 주셨고요. 네. 네, 좋은 소식이네요. 구형 오너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이버 트럭 업데이트 관련 루머 모음 연병장님께서 공유해 주신 글이고요. 우리와는 다른 시간대를 흐르는 일론 타임 때문에 아직 새 디자인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트위터로 남겨줬죠. 이게 11월 달일 거예요. 노벰버. 네. 11월 달에 뭐 한 달 이내에 이제 공개하겠다. 라고 이제 트위터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는 건 없고 네 일단은 그동안 있었던 것들 모아주셨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이 사이드미러인데요. 아시다시피 사트는 사이드미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거울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어서 이제 좋든 싫든 아날로그 사이드미러가 달린 디자인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아직 허용을 안 됐다고 하는 거죠. 네. 올 하반기에 생산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용이 안 돼서 아날로그 사이드 미러가 달려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지금 사이버 트럭에는 사이드 카메라와 디지털 스크린을 위한 공간이 이 부분에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네, 이 부분에 달려고 했었는데 못 달고 카메라는 이 부분이고요. 이렇게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폭이 상당히 커요.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다 사이드 미러까지 달리게 되면 아마 더 많이 제약이 생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안 그래도 전폭이 넓어서 도로도 주차구역도 꽉 채우는 사이즈인데 사이드 미러까지 골치 아파질 전망이라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와이퍼 부분이고요. 프로토타입에는 와이퍼 또한 없었습니다. 루머에 의하면 사이버 트럭의 와이퍼는 본넷 및 공간에 감춰져 있다고도 합니다. 그것도 와이퍼가 지금 안 보이는데 아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밑에 있다가 하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작년에 특허 출원했던 거네요. 네, 특허 출원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도 잘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실물을 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트럭은 전고가 높아서 앞유리 최상단 카메라는 사람 손으로 매번 닦아주기가 어렵습니다. 테슬라 세미는 위와 같은 둥근 형태의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되었으나 실제 생산된 것들은 이렇게 앞유리가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와이퍼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에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두 개 비교 한번. 이렇게 곡면인데 곡면이 되게 심하게 곡면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평평하게 되고 끝에가 둥그러지죠. 이게 와이퍼 때문이 아닐까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뒷열 좌석을 접어 적재함 확장. 이게 지금 칸막이잖아요. 이쪽도 원래 좌석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등받이 부분이죠. 2열에 그 부분을 탈착할 수 있게 해서 이제 확장이 좀 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일론이 긍정적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반영이 될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네 번째는 트렁크 등 추가 적재 공간. 렌더링 이미지잖아요. 이것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다 지하실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이즈 변화. 미국에 적합한 디자인이잖아요. 그 크기가. 그래서 이 사이즈를 줄여서 내주면 어떨까 했었는데 머스크의 트윗 시점과 사이버트럭 공홈에 등장한 문구를 생각해보면 프로토타입과 다르지 않은 크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든 디자인 구성은 미국 재원 기준입니다. 글로벌 재원은 향후 수요에 따라 개발될 예정입니다. 아, 이런 문구가 있나요? 있겠죠. 캡처 오신 거니까. 캡처 온 거니까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미국 그쵸 너무 크니까 좀 네. 한 5% 10% 좀 작은 사이즈로 그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네요. 사이즈 전체적인 사이즈 변화가 네. 이건 미국 기준인 거고. 네. 사이드 미러는 조금 안타깝네요. 저는 전자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통과가 안 됐으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지 않나? 네. 근데 차고가 충분히 높아서 승용차하고는 안 붙을 네, 수 있어요. 승용차고는 안 부딪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사이버 트럭 관련된 루머들 모아서 소개해 드렸고요. 네, 연병장님 공유해 주셔서